안녕하십니까, 강창희 원장입니다. 어느 분께서 강 원장님 요즘 보기 힘듭니다 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한 지는 2달밖에 안 됐습니다. 저는 컴맹이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충치 진단을 하자라고 해서 시작을 했고,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적인 틀은 제가 코드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게 데이터를 넣어야 되는데, 그때 그 화면 처리가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치과 선생님께서 그러면 뭐 교육 방사선 사진으로 하면 쉬운데 왜 이걸로 해? 라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파노라마라고 하는 큰 사진인데 일부러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쉬운 걸로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리고 환자들이 보통 이런 사진을 갖고 있지, 우리 치과용 작은 사진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사실 전문가를 위한 게 아니라 환자들이 충치 진단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밤낮으로 매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제가 어느 정도 기본 틀을 만들어 놨지만, 그게 넣는 데이터의 처리를 어떻게 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 처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떻게 화면 처리를 함으로써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어저께도 이렇게 코드를 제가 직접 작성해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좀 더 화질을 개선하고, 아까 지금 이렇게 앞니가 보이지도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화질 개선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화질 개선을 해보면 아까 보이지 않던 앞니들이 이렇게 잘 보이고 좀 더 강조되는 게 보이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화질도 되게 좋지 않습니다. 일부러 이걸 한 겁니다, 제가. 왜냐면 어려운 걸로 해야 다른 쉬운 사진들을 쉽게 판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일부러 어려운 걸로 하는데, 또 항상 시비 거는 선생님들 계시죠? 답답하죠. 왜 이걸로 하는지 뜻을 이해를 못 하시겠죠. 그래서 보통 제가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치아의 모든 부위를 공부하자는 게 아니라 치아 겉에 껍질만 공부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치아의 겉에 껍질 이렇게 확보를 한 다음에 실제로 컴퓨터가 자동으로 인식하게끔 제가 만들었습니다. 코드를. 제가 이건 잘라놓은 게 아니고 컴퓨터가 스스로 이 큰 사진에서 치아의 위치를 판별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 부위에서 자동으로 자기가 스스로 이 부위를 잘라내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프로그램을 이미 했고 제가 페이스북에 올려놨기 때문에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충치를 봐야 되는데, 요 부위가 충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사실은 다 하얀색인 거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걸 몰라서 하겠습니까? 제가 이건 의사용이 아닙니다. 환자를 위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좀 더 볼 수 있는 취지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3차원으로도 치아의 어떤 그 발길에 따라서 구분도 한번 해보고요. 따라서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하는 이유는 컴퓨터가 좀 더 학습할 수 좋은 조건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려운 사진을 이용해서 이렇게 어렵게 돌아가는 이유는, 환자들은 우리가 정밀 사진보다 이런 파노라마는 큰 사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돌아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고통스럽지만 이런 길을 택한 거고요. 저도 이거 2달밖에 안 됐지만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아무도 안 믿으시더라고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면 다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본론으로 들어가면 충치라는 것이 이렇게 구멍이 난 부위도 있고요. 여기 캐피테이션이라는 말도 있죠. 그 다음에 여기 파괴된 지역, 그 다음에 여기는 감염된 지역, 그 다음에 여기는 방어 지역 정도로 이해하는 게 빠르실 겁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충치를 제거 안 하고 하면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물론 그건 고전적 개념에는 그렇게 했지만, 요즘 즉 현대적 개념으로는 어떻게 됐냐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이렇게 여기까지 다 파는 거죠. 그러니까 파괴된 지역, 그 다음에 세균에 감염된 지역까지 이렇게 다 파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떻게 했냐면, 좀 치질을 아끼자, 즉 이렇게 많이 파괴된 부위만 제거하는 것이 어떠냐.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바깥의 부분이 금니든 내진이든 잘 메어져, 즉 금니 같은 경우는 잘 메어져 있으면 충치가 더 진행되지 않고 멈춘다라는 개념이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내용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충치가 남아있는데 이걸 덮어버리면 더 썩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게 바깥의 부분이 막혀져 있고 영양 공급이 되지 않는다면 웬만하면 그 충치가 진행되지 않는 거죠. 실전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충치를 파괴되면 여기 보면 여기 무슨 비듬 덩어리처럼 막 붙어 있는 거 있죠. 막 부들부들하면서 부드러우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충치에 의해서 파괴된 영역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위들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얗게 되는 쪽으로 바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충치가 잘 보이지 않을 거지만 왠지 여기가 어두워 보이죠. 그래서 이 부위가 어두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위를 갖다가 파고 들어가 봤더니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면을 보고 있다 생각하면 되시는데요. 이미 아까처럼 초반에 보였던 이렇게 조금 이렇게 부들부들한 부위 있죠. 이런 부위들은 이제 제거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약간은 이제 좀 더 갈색에 가까우면서도 아직은 좀 더 긁어내면 긁어질 수 있는 수준 정도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감염된 지역 충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깨끗이 다 제거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통 선생님들께서 다들 그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언제 제거를 안 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충치를 제거하다 보면 이렇게 까맣게 나오면서도 또 단단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감염된 지역이라 볼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만약에 이걸 갖다가 다 제거를 했다. 여기를 갖다가 다 제거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볼까요? 치아가 있고 충치가 충치가 이렇게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신경이 요 근처까지 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충치를 다 여기 감염된 충치를 갖다가 다 제거를 하게 되면 신경이 뚫리거나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요런 부위에 약간의 충치를 남긴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약간의 충치란 개념이 뭐냐면 막 부드러운 충치를 남긴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까맣지만 어느 정도 막 뻑뻑 갈아내지 않고서는 긁어지지 않는 범위의 충치가 있거든요. 그런 부위들은 남겨놓고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잘 메우기만 한다면 이 안에 있는 충치는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신경치료하면 어떻게 해요? 더 진행돼서 왜 충치를 남기나요? 그러는데 사실 요점이 있습니다. 무조건 충치를 남기는 게 아니고요.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충치가 보인다, 이렇게 검은 거 보인다. 그럼 이거 깨끗하게 하는 의미에서 다 제거하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여기 약간 갈색, 여기 보이네요. 요렇게 보이는 정도가 아마 아까 말했던 감염된 상아질 그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감염된 부위라 요 정도 느낌이 나올 겁니다. 사실은 감염된 부위라는 게. 그래서 이런 부위들을 뭐 크게 제거 안 할 이유도 없죠. 깨끗이 하면 환자도 좋고 의사 입장에서도 깔끔한 마음이 드니까 좋죠. 하지만 이렇게 요 조금 남았을 때 요걸 제거하면 신경이 뚫릴 것 같다라고 한다면 신경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의 그런 감염된 상아지를 남기고 이렇게 인레이라든지 금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갖다가 유식하게 비침습적 치료라고 합니다. 이거 우리 치과 의사 선생님 용어로요. 그래서 어느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강 원장님 그렇게 남기면 그렇게 하면 제가 유튜브에 설명한 적이 있거든요.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랬는데 그건 제 치료법이 아니고요. 이미 2017년도 서울시 치과의사회 세미나에서 수백 명이 모인 자리에서 모 선생님께서 직접 강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얘기하면 또 어느 또 치과 선생님 또 태클 거실까봐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유튜브에 올리는 건 제 얘기 없습니다. 이미 강의가 됐거나 세미나에 됐거나 이런 것들만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또 이렇게 제가 올려놓으면 또 누가 또 태클 걸면서 글 달고 난리 날 겁니다. 충치를 남기면 어떡하냐 막 난리 하겠죠. 2017년도 수백 명이 다 들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콩살 치과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요. 저 비디오까지 다 떠났으니까 언제든지 오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또 구라친다고 하는 선생님들이 많으셔서. 그래서 이렇게 비침적 치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얘기 설명하냐면 마치 예를 들어서 충치가 요 조그만 게 예를 들어 남았어. 그리고 이렇게 덮었어. 그러면 마치 이 충치가 뭐 신경치료까지 일으킬 정도로 크게 되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다시 조금 더 앞으로 돌아가서 그러면은 어떻게 제거를 하냐? 전제 조건은 뭐냐? 여기서도 말하고 있지만 무조건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아무 때나 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충치가 지금 여기까지 다 제거를 해버리면 뚫릴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다 제거하면 뚫릴 것 같아. 그러면 한 요 정도까지는 남겨놓는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약으로 메우고 그다음에 그 위를 갖다가 이렇게 금리를 하게 된다면 신경치료를 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 때나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뭐냐면 very careful patient 셀렉션이라고 그랬어요. 환자를 잘 선정해야 되고요. 또 이런 부위 주로 이런 전략을 쓸 때는 어디냐면 치아가 있으면 주로 윗면에 쓸 때는 이제 신경이 뚫릴 때, 그렇죠? 신경이 뚫릴 때. 근데 우리가 보통 옆으로도 썩을 때 있잖아요. 옆으로 썩었을 때는 사실 치아가 이렇게 힘을 많이 안 받습니다. 이게 때운 재료가. 그럴 때에는 여기를 갖다가 다 제거하면 신경이 만약에 가까워서 뚫릴 것 같대. 그러면 여기를 다 제거하지 않고 살짝 요 부위를 감염된 상아지를 남기고 여기를 갖다 레진이나 이런 재료로 메워 주어서 봉해 놓기만 한다면 신경치료도 피하고 환자가 치아를 갖다 더 오래 쓸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마치 충치를 남기고 어떤 선생님 남겼는데 어떡하나요? 그런데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남았다고 해도 바깥에 이렇게 잘 메워져 있으면 큰 문제가 없고요. 충치라는 것이 이렇게 여러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무조건 충치를 다 제거하는 게 아니라 파괴된 충치까지는 100% 제거하는 것이 맞지만 감염된 상아질의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또 신경치료를 할지 안 할지의 유무에 따라서 또 치아에 받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제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환자가 큰 무리가 없고 단 1년마다 정기적인 검진만 한다면 큰 무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에서 환자분들이 많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 즐거운 불금 되십시오. 화이팅!